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2.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시장 기준에서 보면 코스닥은 1.2%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등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3% 떨어졌어요.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알테오젠이 움직이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가 나오려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완벽하게 뭐 무너진다거나 박살이 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 잘 한번 보세요.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최소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경기 관련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죠? 트럼프가 임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하루 딱 부족합니다. 21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자, 잘 들으세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지금 트럼프 2기째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의 경기가 뭐 문제될 만한 액션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미치지 않고서 트럼프 같은 이런 평생을 그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아니 갑자기 나 2기 때 미국을 망치자고 덤벼? 그 말이 됩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언가 액션을 한다? 그 절대 불가능하죠. 물론 미국 시장은 너무 강한 움직임을 길게 지속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어딥니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2월 28일 나오니까.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 미증시는 약간의 횡보 구간을 거칠 수 있어요. 횡보를 거치면서 장중에 등락 구간이 있겠죠. 이런 과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딱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미증시는 다시 위로 간다. 그러면 미증시가 위로 갈 때 한국 시장에서 그쵸? 한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국 시장에서 시장이 올라간다고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주도주를 그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협상하려는 빅파마들이 대여섯이라면서 실전에 계약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가는데 깜깜무소식. 해외 IR 중인데 오히려 주가가 빠짐. 이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협상하려는 빅파마들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예요. 이때 뭐가 있었죠? HLB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앞으로 뭐 FDA 통과하면 또는 일상 들어갔다고 막 상한가 한 대여섯 번 가. 그리고 2상 들어갔다고 상한가 뭐 또한 뭐 쭉 가버려. 뭐 점상으로만 올라가 버려. 그러다가 3상 진입과 동시에 그냥 떨어집니다. 왜? 1상, 2상까지는 어떻게 되고 주가 딱 털어먹고 나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3상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돈도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3상에 진입했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2상 정도 통과하고 여기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빅파마에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빅파마는 1상, 2상, 그렇죠? 사막에서 바늘을 안 찾는 겁니다. 사막에서 바늘은 니네가 찾아와. 그럼 내가 그거 딱 사가지고 여기부터는 빅파마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키트루다 같은 것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일까요? 그래, 너네가 1상, 2상 까지 해가지고 사막에서 반을 찾아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했었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24년도부터. 자, 그리고 이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보세요. 해외 IR 중인데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그게 딱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이 사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 너무한 거지. 아니, 주가가 올라간 폭이 이미 24년도부터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7만 원대부터 45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을 주네. 이거 빠진다고 아주 난리가 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반영된단 말이죠. 선반영.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근데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다 보니까 실제 실적을 내면서 가는 기업이니까 여기는 무언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CDMO는 주문해서 받아와서 그쵸? 생산하는 방식이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쵸? 제약 산업 쪽에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그 뒤로 제껴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나 후보물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게 이 다음 모델이 ADC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알테오젠에 대한 SC 제형 다들 아시죠? ALT 비포 이게 어디까지 간다? ADC, SC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 아니 고가 이제 이 반등 나와서 고가 한 40만 원 정도 찍고 지금 38만 원 한 5% 빠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아이어라는데 안 올라가는 이게 되겠냐고 이거.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제약주 기준에서 24년도부터는 야 일상 들어갔대 뭐 상한가 막 하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이제 한국 시장도 종목별로는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그렇고요, 하이닉스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 로템 그렇고요, 현대 일렉트릭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한화 오션 그렇고요. 뭐 조선주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 시장과의 결을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1차 상승이 있고 2차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1차 상승까지만 나와 있는 거. 2차 상승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여기 나오는 IR 하는데 무조건 올라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IR 하고 나서 계약 터지고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주가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자, 실제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서 제가 실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하이닉스 그쵸? 25만 원이 작년 7월입니다. 24년 7월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2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가부터 21만 원까지 지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실적은 지금이 더 좋아요. 24년 7월이면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어때요? 5조 4천억 원. 그렇죠. 5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 하이닉스 실적이죠. 그렇죠. 근데 4분기 실적 어때요? 8조예요. 8조. 이익이 더 늘어났어요. 매출 어느 정도예요? 매출도 한 20% 이상 신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적자를 보고 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 나오면 빠지나요? 뉴스에 파는 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알테오젠들 이거와 결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여기까지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 절대 아닙니다. 24년 2월달. 24년 2월달 정확하게 여기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제가 24년 2월달까지 딱 끊을게요. 2월달까지. 여기 끊으면 어떻습니까? 23년 초반에 3만 원이었어요. 그 뒤에 24년 초반까지 얼마예요? 여기 9만 원, 3배 올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전에 올라갔던 거라고요. 자, 현대일렉트릭 실적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 쭉 보시면 어때요? 21년도에 얼마예요? 97억 영업이익. 지금 얼마예요? 24년 4분기. 그쵸? 연 실적이죠. 이거는 6,690억.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억에 7천억 잡으면 몇 배 성장한 건가요? 70배, 70배. 그쵸? 그러면 실적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보다 월등히 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테오젠은 앞으로 연 평균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확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또 터진 거예요. 그렇죠? 자, 내용 보세요. 알테오젠 키투르다 SC 출시 기대감 11개 적응증 급여 적용을 테스트하고 있다. 보세요. 심평원이죠. 한국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면역항암제 키투르다의 급여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알테오젠과 머크의 피하 주사 지방 제형 SC 제형 키투르다 SC죠. 상업화 전망도 밝아졌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IV 제형 요거는 공간도 필요하고 수액도 맞아야 되고 비용이 더 들죠. 월등히 더 듭니다. 근데 SC 제형은 간단해요. 이거 주사 맞는 거 5분이면 끝나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 자, 밑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거는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키트루다. MSD가 개발한, 즉 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자, 1세대가 화학항암제, 2세대가 표적항암제. 한국에서 표적항암제를 개발을 하면서 딱 2상까지 진행하고 주가 띄어갖고 팔아먹고 나온 거 2020년 전에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근데 3상까지 못 가요.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 딱 팔아먹고 빅파마에서 가는 거예요. 키트루다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4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승인 이후에 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죠. 허가를 받았으며 16개 암에서 34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비소세포암, 호지킨 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한정됐었다. 그렇죠? 이번에 추가 급여로 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 등 11개에 이른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화학항암제 1세대, 표적항암제 2세대다 그랬죠. 3세대는 면역항암제예요. 화학항암제는 좋은 세포들까지 다 죽입니다. 암은 자기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때 1세대는 1970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부작용 굉장히 큽니다.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그렇죠? 2세대는 표적만 딱 찝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다음 나온 게 이것도 표적을 찝어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화학항암제보다는 월등히 부작용이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작용은 있었다. 근데 3세대 면역항암제, 즉 키트루다죠. 키트루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가면역을 올립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DC.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ALT-비포, SC 제형에도 지금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실제 4천억 원 규모의 작년 11월 달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확대된다고요. 근데 이 내용, 그쵸? 한국에서 급여 기준 확대, 키트루다 SC, 시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훨씬 더 범위가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판매되는 양, 그쵸? 키트루다는 머크 거니까. 그리고 키트루다 SC는 뭐예요? SC 제형. SC 제형으로 키트루다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범위가 훨씬 커진다. 그리고 머크에서 나오는 로열티 수입을 받는다. 실제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빅파마와 무언가의 계약을 통해서 뭐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끝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더 좋아지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뭐 IR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 좋아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반등 나오고 나서 고가에서 4, 5% 변동 그리고 이격 좁혀야 된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 무조건 1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알테오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단기간에 30% 4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20일 오늘이죠. 코스피 코스닥 하락, 코스닥 1.2% 하락, 주도주 대부분 약세다. 필요한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4% 하락. 자,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매수를 해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4% 떨어진 결과가 그래요.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쵸? 근데 필요한 조정이다.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격도가 발생을 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래요. 자, 2월 14일 날 단기간 반등 나왔죠? 여기 20일 2편까지 10%, 60일 2편까지 16%. 적은 이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가가 등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평선은 평균치죠. 22평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러면서 이격을 좁히는 거라고요. 이격을 다 줄여놨다. 근데 금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2% 하락 금리 때문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는 기준금리 위에서는 상시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위에 쭉 보면 보세요. 쭉 올려보시면 계속해서 그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여기 2월 18일 날
그쵸? 이미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미 15% 전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전 딱 주도주만 합니다. 상승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안 해요. 알테오젠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급등 나왔죠? 그쵸?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할 때 여기 B가 계속해서 박혀 있죠? 조에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여기 보시면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계속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구간에서 매수하잖아요. IR 나왔네 매수하고. 그게 아니라 그 고가에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격을 좁히고 어떻게 좁힐지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1월 달에 저 올라가는 거 보면 어때요? 57%씩 이렇게 수익 난다고요. 근데 이것도 언제 샀어요? 바닥에서 못 산다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들 그래야 50%씩 단기간에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잡을지 이론적인 부분은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들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봐야 되고, 가격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대장이 있을 때, 그쵸? 알테오젠이 끌고 갈 때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제가 작년부터 지금 1월달, 2월달까지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했었던 건 23년 초반에 삼성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강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게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5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했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어때요? 단기간에 75%씩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2월 달과 3월 달, 그쵸? 이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를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 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